저는 처음에 와갖고 힘들었어요. 인수인계를 그 당시에는 공석에 왔기 때문에 잘 받지도 못했고 처음에 계획했던 한인회관 건물 매각 및 구입을 이루었고요. 36대 때 현실성에 맞는 정관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차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한인회를 그 얘기가 나올 때만 되면 제가 크게 참 답답한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최은주 한인 회장님께는 한인회란 무엇입니까? 한인회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인회장 선거에 처음 어떤 뜻으로 출마했고 또 4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또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석일 때 전직 회장 한 분이 한 3번을 한인회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한인회비를 낸 적은 있지만 그리고 선거를 해본 적은 있지만 한인회의 내부에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다 3번째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지인께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두 분께 여쭤봤는데 두 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봐야 된다 하면 잘할 거다고 하면서 등을 두들겨 주셔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감회가 새롭게 약 2주일 만에 임원 부회장 5명을 다 구성을 하고 한인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내놓은 공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인회를 하면서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인회 건물 맞아. 2006년도인가 제가 문화회관에 그 당시에 돈 10만 불 도네이션 했을 때 처음 발을 들여봤는데 한인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위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정관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해를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왕 하는 거 여기 정지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정체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차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한인회를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5대 임기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한인회관 건물 매각 및 구입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정관 개정은 36대에 들어와서 35대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36대까지 연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36대 때 현실성에 맞는 정관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생각까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3가지 중에서 건물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전한 것은 100%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관 개정은 지금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70%가 된 것 같아요. 정관 개정은. 그리고 차세대는 한 50%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퇴임하고 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차세대들을 위해서 좀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차세대들을 한 곳에 자꾸 모을 수 있는 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차세대를 위해서 열었던 다양한 행사들이 한인사회에서 네.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그 그룹을 좀 사실은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2명이 모이면 그 다음에 다음 미팅에는 4명, 4명이 8명, 16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한 100여 명의 정말 훌륭한 차세대들, 로열도 많고 닥터도 많고 전문직도 많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많고 직장인도 많은데 좀 모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행사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50%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인회 4년간의 활동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인회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하셨는데 처음 이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
사실 많은 회장들이 이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직접 예. 그 이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 집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 회장님들께서 뭐 한인회관을 옮기겠다, 어디에다 얼마짜리 짓겠다, 기금 모금을 한다, 뭐 이렇게 했던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못했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왜 하려고 했는지가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 한인회라는 데 들어가서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회장이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했고, 그리고 40년 전에는 정말 훌륭한 한인회관으로서 그때 한인회관 기금 모금하신 전직 신기영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자부심 속에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사용했을 한인회였을 것 같아요. 한 4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점점 노후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또 그 도시 자체가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또 한인들이 많이 옮겨왔잖아요. 그 북쪽으로. 그래서 한인 밀집 지역에 있어야지 한인회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정도의 구조의 건물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전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 이번 35대였죠. 네. 35대 한인회에서는 재정적 후원을 도출하고 네. 또한 동결됐던 한인회 계좌들을 한인회로 이전하는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좀 네.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인에서 일을 안 해봐서 어떻게 돈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근데 한인회에 들어와서 발을 들여보니 어떤 어카운트가 스테이트먼트가 오는데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무슨 돈인지도 모르는 게 있었고 또 그 주변에 특히 우리 기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이 있는데 동결돼서 전직 회장님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신데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는 와중에 일단 건물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매각하고 건물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 돈은 아니고 동포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건물 판 돈 한 약 29만 불 그리고 어느 구자에 10만 불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어느 구자에 한 9만 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뭐 소녀상 구자에 뭐 2만 얼마짜리가 스테이트먼트가 매번 날라오고 그래서 통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다 모아내려면 뭐가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정말 동포들의 접근성이 좋고 효율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건물을 구입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찾다 보니까 지금의 건물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40여만 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40여만 불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근데 이제 재외동포청에서 지금은 재단에서 옛날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인회장이 되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고 그리고 이제 재단에다가 신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조건이 구매하고자 하는 건물에 60%의 자금이 있으면 60%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100% 해주는 것도 40만 불은 100%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60%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 35대 운영 자금까지 다 탕탕 털어서 딱 넘겼어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를 솔직히 100만 불짜리를 구매할 계획으로 했는데 뭐 87만 5천 불에 샀으니까 다행히 그 부족한 돈을 이제 그 금액에 맞게끔 딱 60%가 넘어가서 제출을 해서 한국서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27만 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한 17만 불 정도는 우리 동포 사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그전에는 요즘에는 좀 도네이션 해주세요 한인회 이 말을 잘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기만 했지 이렇게 달라는 얘기를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로터리언 회장님이시기도 했던 서병인 회장님께 하루 전화드리고 찾아갔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그냥 회장님 안녕하세요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서 했더니 왔어. 그래 한인회관 잘 돼가. 네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등을 툭툭 두드리시면서 얼마나 모자라? 내가 10만 불 줄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게 10만 불을 받고 그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고 또 다른 분이 또 5만 불 내주시고 2만 불 내주시고 뭐 5천 불도 있고 1천 불도 있고 뭐 이게 큰 돈 작은 돈 다 합해서 87만 5천 불을 모으는데 한 80만 한 800불인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부족한 6,250불인가 얼마를 87만 5천 불에서 부족분인 한 6,300불 돈을 제가 채워 넣어서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포들께서 진실되게 한인회가 이렇게 이 정도에는 있어야 돼. 한인의 위상을 높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위치도 이렇게 되고 이러한 건물이면 동포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이야 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흔쾌히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회 임원들이 또 청소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국기를 개양하고 양국의 네. 국기를 그리고 또 간판을 올렸을 때 그때 감회가 어떠셨어요? 이사를 갔는데 아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추운 22년도 10월 28일인가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오케이. 땡스기빙 데이 직전에 국기 개양식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수단 해병대 기수단께서 양쪽에서 국기와 성조기를 들고 오시고 개양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음악도 틀고 지나가는 차들이 봤겠죠 많이. 대로 변호사 했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 한 가지 거기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선희 여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10만 불을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 그래서 5만 불은 한인의 발전기금, 5만 불은 리모델링에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때 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둔 돈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왜 태극기 막 흩날리는 거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국기 개양대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네. 건물을 매각하고 또 임시 사무소 기간도 거치시고 네. 또 이전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변화, 안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레노베이션을 진행하고 계신데 네. 지금 현재 진척 상태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만 되면 제가 크게 참 답답한데 이게 건물을 이렇게 두 가지 건물을 합친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가 나온 것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컨트랙터가 120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계약은 되어 있었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건으로 공사가 중단된 게 약 7개월. 그리고 또 컨트랙터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2개월. 그리고 나머지 그럼 9개월 빼고 나면 벌써 4개월, 120일이면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딜레이 돼가지고 2층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3월 달에 기억하기에 이제 뉴스 매거진에서 와서 인터뷰할 때, 이 컨트랙터가 3월 중순이면 2층을 끝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3월 초였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제 임기 끝나는 6월 말까지 2층이라도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한인회는 영속성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단체는 그래요. 근데 정말 요번에 뭐 허재은 그 수석부회장이 이렇게 잘 와서 연속성으로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9월 말을 지금 타겟으로 잡고 컨트랙터랑 타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한인회의 수석 부회장이 차기 네네. 한인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연속성을 이어갈 예. 것이라고 보는데 회장님께서 한인회 간 리노베이션을 그 기획을 했을 때 어떤 한인회를 그리고 꿈꾸셨습니까? 그게 이제 한인 동포들이 단체들이 많이 드나드는 한인회. 그래서 아주 큰 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 하나 만들었고요. 터서. 그리고 1층은 이제 주로 한인회가 많이 쓰는 건물이고 2층에는 단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들 짐을 놓을 수도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또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은 장제철
레드리본 그 캠페인의 그 회장님께서 25만 불을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역사관을 하는데 기초 작업이 됐는데 그쪽에는 뭐 우리 한인의 역사라든가 뭐 시카고 한인의 역사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러한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어느 업체든지 도네이션을 해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살고 계시겠다면 어느 분이든지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 뭐 네 업체가 있으니까 도네이션을 받아서 지금 기본적인 유지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론 거기에 보면은 우체통이 굉장히 많아요. 한 40개가 돼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그 비영리 단체로서 주소지가 있고 해야 되는데 회장이 바뀔 때마다 주소지를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인회의 우체통 하나를 시카고 여성회 그래서 뭐 우체통 번호 뭐 10번 간호사 협회 11번 뭐 이런 식으로 제향군인회 협회 뭐 12번 13번 14번 이 한 40개의 우체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포들이 단체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인협회 같은 경우는 작은 방 하나에 모든 지금 태극기니 무슨 깃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갖고 계시는 게 각 월남 참전 협의회, 뭐 유공자회, 뭐 해병대 모든 걸 통틀어서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쓰시면 좋겠고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한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모이면 한인회가 활성화가 되고 한인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단체에 오시는 분들이 한인회 뉴스를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인 동포 사회가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한인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옮겨볼게요. 시카고의 심장인 다운타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었던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듣기로는 또 보이지 않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그 행사? 그 행사가 이제 8월 달에 했는데 한 3월쯤에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행사를 캔사스시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캔사스시리에서 못 하겠다고 회장님 이것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와서 기금이 있었던 것이군요. 기금이 네. 이제 한 몇만 불이 있었어요. 한 4만 불인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캔사스시리로 갈 건데 오케이 하겠다고 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맞다. 한국 문화를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의 비즈니스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전에 뭐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각계각층의 엔지니어가 포진해야 되고 거의 도와주는 뭐라 그러죠? 도와주는 서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행동 대원도 있어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라인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직을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인력들, 디자이너부터 생각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생산 라인, 무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준비위원장은 누가 돼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해놓고 벤치마킹용으로 아틀란타에서 K 페스티벌을 잘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가서 한번 거기 했던 것을 들어봤습니다. 별거는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도움은 됐어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특별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게 결국 이거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한 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파워 라인이 부족하면 고생한다든가 뭐 이런 실무적인 거. 근데 그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기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 몇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엔지니어가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의 엔지니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단체, 여성의 단체 하나, 제향군인의 단체 둘, 문화단체 셋, 뭐 무슨 이렇게 하고 다 단체들 협력을 다 이끌어내고 그쪽에서 다 발런티어도 한 300여 명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every Friday에 3시에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서로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열흘 남았어요. 행사가. 날씨는 엄청 덥죠. 딱 열흘 남았는데 뭔가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삐걱해서
스테이지가 계약이 안 된 거예요. 했는데 뭐가 중간에 잘못돼서 안 돼 있는 걸 열흘 전에 발견이 됐어요. 눈앞이 노랗죠. 가서 거기 잔디밭에서 코리안 댄스가 뭘 할 수 있을까? 케이팝이 댄스를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열흘 동안 그 고민을 한 2, 3일을 정말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고민을 하고 업체를 위스콘신부터 인디애나까지 이 근처를 다 찾고 파이널리 그 무슨 그 식당에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명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렌트하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덱 같은 식으로 스테이지를 만들고 뒤에 천막을 만들고 이틀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날씨도 그 덥던 날씨가 그날은 시원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모든 단체장들이 발론티어를 하실 모든 분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민간 외교관이 되어서 공공 외교를 한 정말 훌륭한 행사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인 밀집 지역인 브린마 지역에서 행사를 줄곧 개최해 왔는데 시카고의 심장인 다운타운 매기 데일리 공원에서 개최했다는 게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취지가 영사관에서 저기 동포청에서 온 취지가 공공 외교였어요. 공공 외교는 물론 브린마에서 했어도 공공 외교는 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되는 공공 외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퍼주는 대형 비빔밥을 해서 다 오신 분들 나눠드리고 김밥이니 전이니 모든 걸 다 나눠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문화를 다 체험하게 해주고 공공 외교 차원의 이렇게 알리기였기 때문에 물론 한인 밀집 지역에서 하면은 한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가셨겠지만 그 심장부에서 하면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소를 선택했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는 스쿨버스를 16번을 라운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시간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교통이 나빠서 못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이제 버스가 서고 내리는 데가 이렇게 잘 계획대로 안 되고 차가 밀리니까 미리 내리고 앞에 가서 내리고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K-팝에서 이렇게 치타대 나오는 것부터 풍물, 코리안 댄스, K-팝 컨테스트 그리고 이경재 테너의 그 음악 모든 것 너무너무 훌륭했고 한복 패션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한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흐뭇한 행사였고 동포들이 많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차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쉬움을 토로하셨지만 실제 제가 봐도 차세대와 연계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노와이 네. 행사 성공적으로 하셨고 네. 또한 차세대 변호사를 한인회 부회장을 네. 통해서 참 많은 활동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또한 작년에 열렸던 그 차세들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과학기술을 응용한 그 참여가 빛났던 행사도 있었고 차세대가 왜 중요하고 그들과 어떻게 호흡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강요적으로 이렇게 전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같이 친구가 되다 보면 차세대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세대는 결국은 기성세대가 됩니다. 기성세대인 나는 하늘나라 가 있겠죠. 그러면 기성세대가 또 이끌어 갈 겁니다. 또 차세대를 연속성으로 자녀들을 키우듯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민 생활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살아도 후세를 교육을 안 시키면 미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정체성이라든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민 생활에서는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차세대들이 많이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성세대는 길을 만들어주고 교두보 역할로 길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주머니를 열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노력을 했는데 생각같이는 기획했던 것만큼은 안 돼서 50%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난 4년간 한인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동포 사회에 어떤 수요, 어떤 니드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우선 이제 한인회에 있으면서 받은 전화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시는 게 운전면허증 어디서 땁니까? 거기 시험 문제지 있어요? 한글로 된 거? 혹은 영사관에 질문을 하니까 영사관이 전화를 안 받아요. 여권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등등. 또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조금 세월이 되신 분들은 무슨 법정 소송이 걸렸는데 업체가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혹시 법률을 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계신가요? 한인회에서 그런 거 무료로 해주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또 이제 좀 더 연로하신 분들은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에 한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요양원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가장 본인들의 생활에 맞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회는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역량은 없고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한울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서 혹은 카뉴인이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리퍼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자문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는 이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미주류 사회로 들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더 활발하게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한인들이 적극 참여를 해준다든가 후원을 해준다든가 혹은 선거가 있을 때 정말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표를 찍어준다든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그동안도 허브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많은 정보와 연결에 네. 있어서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근데 네. 직접 해준 것보다는 리퍼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변호사 찾으면 변호사 책 그 보고하고 또 교통사고 났는데 하이웨이에서 차가 섰는데 이러면 그런 거 연결해주고 그런 거는 많이 했지만 한인회의 그 직속 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체를 연결을 해주고 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35대 36대 4년간 연임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 그리고 또 가장 뿌듯한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차세대가 잘 됐었으면 하는 점은 정말 아쉽고요. 임기가 끝나도 기회가 있다면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리마들링을 완벽하게 끝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특히 그 김성곤 이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랜 오프닝 할 때 꼭 초대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녀가셔서 한인회관 건물 투어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테이프 커링 할 때 모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건물은 완성이 될 것이고 완공이 되면 그분도 초대하고 동포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뿌듯한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정말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한인회가 지난 2년 동안 매년 겨울에 그 감사의 달로 이렇게 감사 오찬을 경찰서들을 방문해서 했거든요. 경찰서에 경찰들 보면 우리 무섭잖아요. 길 가다가도 경찰차가 따라오면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막 무섭잖아요. 뒤에 서 있으면.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웃 아저씨 같고 언니 같고 이런 경찰분들이 쫙 계시는데 같이 오찬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 담소를 나누고 했던 것은 진짜 뿌듯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미 정부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또 정치인들하고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2세들이 또 그런 쪽으로 가는데도 뭐 잘할 거예요 아마 잘하겠지만 그래도 그 노파심에 그런 길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게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60주년 뮤지컬 한 것도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뿌듯하지만 이렇게 권익신장의 차원에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렇게 보훈 행사를 이렇게 2년간 연속적으로 했다는 거는 제 임기 중에 뿌듯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과거 한인회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사업의 연속성. 차기 회장이 현
임원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네. 그럼요. 한인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딱딱 끊어져요. 그게 이제 한인회를 제가 봉사를 하겠다고 맘먹기 전에 한번 들여다본 한인회였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뒤도 돌아보기가 싫은 거예요, 한인회를. 그리고 막 소송도 하시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하여간 뭐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끝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회장으로서 아무리 잘하면 못합니까? 후임이 잘 안 됐으면 이거는 반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와갖고 힘들었어요. 인수인계를 그 당시에는 공석에 왔기 때문에 잘 받지도 못했고 한인회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잘 받지 더 몰랐고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후임이 올 때는 적어도 한인회장을 일찍 뽑아야겠다. 그래서 바일로에서 3개월을 앞당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3개월 동안 오버랩 시키자. 오버랩 시켜서 이걸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후임이 잘 인지하게 하고 떠나야겠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는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한인회를 잘 아는 근무를 많이 했던 사람 혹은 단체장을 여기저기 많이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한인회를 와서 이어가신다면 비슷한 단체 비영리 단체에서 했던 분들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속성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4년여 임기를 하는 동안 4년여 수석 부회장을 한 허재영 수석 부회장이 다시 연속성의 일환으로 차기 회장이 되게 된 것은 정말 동포 사회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오셔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잘하는 과정까지 가는 동안 인수인계가 잘 됐더라면 모르는데 지금은 별로 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좀 힘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후임은 일단은 마음 놔도 된다고 생각하고 비록 떠나지만 비록 전직으로 가지만 전직이라고 손 털지는 않고 뒤는 밀어주는 노력은 할 겁니다. 자, 끝으로 최은주 한인 회장님께는 한인회란 무엇입니까? 한인회요. 한인회는 빅 엄브렐라라고 생각합니다. 큰 우산. 네. 커다란 우산으로 비가 오면 막아주고 더우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포 사회에서 동포들을 위한 커다란 우산입니다. 모든 단체가 참 많아요. 시카고에는 뭐 100여 개, 뭐 동창회까지 하면 200여 개, 300여 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한인회는 하나입니다. 동창회 무슨 한인회라고 시카고에 여러 개가 있지가 않습니다. 커다란 큰 집으로서의 큰 우산으로서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단체들을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또 혹시라도 미비한 단체가 있으면 취혈합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 한인 회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보이신 열정과 성과 또 협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족적이 역사에 오래 남고 또 영향력 또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퇴임 인터뷰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